안녕하세요. 이러고 계시는구나. 몇 주 정도 돼요, 지금? 여기 720주, 400주. 아. 실제 올해 3년차가 한 50주 되고 나머지가 전부 다 작년에 심은 거. 아. 얘는 뭐예요, 이거는? 아, 수분 센서죠. 아, 수분 센서. 이거 조경수 하시는 분들은 수분 한 15% 미만으로 하신다는데. 네. 그 15%가, 내려가면 안 된다고. 아, 우리는 한 25%까지 상관없어. 아, 체리는 한 25%까지 괜찮아요? 그리고 요거는 가슴 안 생기니까는. 이거 일부러 전정 다 해두시는 거예요? 아니, 지금 농장마다 전정 다 했잖아요. 일부러 전정을 다 해놓고. 지금 전정을 다 끝내야 되지. 아, 휴면 시기에는 이렇게 전정해놔요? 네, 그렇죠. 아. 그리고 이제 저기 나무들이 이제 올해 3년 차라는 것도 내년 올해부터 수확이고. 요 수고가 이제 끝까지 이불까지 올라갑니다. 올해부터 수확? 와. 기대되네. 화분에 심으면은 수확량이 한 3배는 더 많이 나온다고 하셨잖아요. 예, 3배 정도 나올 거예요. 아니, 단일명절당. 왜 그런데요? 왜 땅이 더 많이 열릴 것 같은데? 영양분을 더 많이 먹나요, 얘네가? 아니, 여기 그거잖아요. 밀식. 밀식? 초밀식이잖아요. 네. 한 나무에 채하로 6kg 보더라도. 예. 요 안에 들어간 게 42, 4.2톤. 400톤. 근데 이 정도 더 나오거든요. 그 초밀식이라고 해가지고 많이 나오는 거예요? 아니면? 그렇죠. 초밀식이죠. 이게 이제 보통 한 나무가 하는 게 한 1.5평, 좀 밀식을 하는데 한 2평에서 3평 기준으로 한 주가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보통 20kg, 30kg 보거든요. 요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거의 한 평에 2주씩 들어가지 않습니까? 한 평에 2주씩이니까는 일반 우리가 이제 계집이나 8m UFO 같은 경우에는 한 2배 정도 나오고 일반 농가도 기준으로 네. 수확량 못 하니까는 한 500평에 한 500kg 뭐 이래 샀거든요. 1톤 이래 샀거든. 거기에 비하면 우리가 훨씬 많이 나오죠. 근데 화분에 키우기 때문에 더 많이 나오는 거예요? 화분은 쉽게 말하면 나무가 뿌리가 돌지 말라고 이 화분을, 네. 화분을 쓰는 거죠. 뿌리가 돌게 되면은 바로 수시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뿌리가 안 돌고 계속 새로운 것이 발생되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양력을 주니까는 그대로 밀어 올리는 거죠. 양분이랑은 더 집중 관리해주니까 그렇죠. 더 수확량이 더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래도 땅에서 키우면은 좀 더 유실되는 양분도 많고. 유실되는 것도 그렇고, 쉽게 네. 말하면 한쪽으로 치우치는 경향도 많고. 아. 근데 요거는 이제 제가 양육표를, 조성표를 만들어가지고, 네. 뭐 다른 파프리카처럼 여기다 네. 집중 투입하는 거죠. 원래 체리 같은 거 보면은 뭐 케이지 형식이라고 해가지고 옆으로 쭉 가거나 이렇게 하잖아요. 얘네들도 그래요? 요거는 그게 아니고, TSAT. 쉽게 말하면 세중안에서 그냥 쭉 이렇게. 근데 이런 나무들은 이제 작년에 심은 이제 수익을 구성하고 있는 중이고. 네. 이렇게 수익이 끝난 거예요. 세준 이렇게 남겨놓는 거구나. 세중안. 오. 이게 끝체가 3m까지 올라가요. 하우스 3m까지? 3m에 350까지 올라가요. 그리고 그 밑에까지 키우는 거예요. 그 열매 딴 다음에 강전정도 해버리고. 전정 안 하죠. 결과지 전정. 결과지 전정. 우리는 이제 이렇게 순집어가지고 단가지를 만들어요. 이걸 계속 갱신해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홍로 같은 사과 같은 단가지 관리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하고 똑같이 가는 거예요. 이 주지름 갱신을 하는 게 아니고, 네. 이 단가지, 결과지를 갱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이제 이렇게 순을 집어가지고, 이렇게. 네. 잎눈 쉽게 말하면 꽃눈 자체가 2개씩 형성되게 하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만드는 이유가 짧게 순 집어가지고. 짧게 숨집어서 2개씩 만든다. 예. 잎눈을 2개를 만들고, 네. 그럼 결과지가 2개가 나오든지 3개가 나올 거 아닙니까? 예. 그럼 그걸 계속 이제 우리가 장과지로 안 가고 단과지로 가거든요. 그러면 계속 숨짓게 되면은 하단 쪽으로 몰려요. 그러면 이제 이쪽에 보면 우리가 개상이다 하죠. 여기서 이제 옥신이 활성화돼가지고 자마의 씨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강하게 잘라주니까 쉽게 말해 여기서 자마가 터져가지고 계속 올라가면은 잘라가지고 밀어넣고 해가지고 계속 단가지만 가요.
이게 전문적인 얘기라 일부 알아듣고 일부 못 알아듣습니다. 이게 강하게 압축하면은 터지게 돼요. 애초부터. 체리는 이런 화숙, 이제 이렇게 화숙 생긴 거는 단연생이거든요. 네. 하고 나서 계속 길어진다고요. 그럼 수세가 떨어지는데, 이거는, 이런 된 거는 안에 심재가 없지 않습니까? 체리는 탈락이 돼. 근데 요거 같은 경우는 지금은 결과지, 가지라요. 가지기 때문에 탈락이 안 돼요. 궁금한 게 있는데 하우스 100평이면은 화분 몇 주 정도 넣는 게 이렇게 초밀식 재배로 하면 몇 주 정도 넣을 수 있을까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SSA형, 매주간. 네. 여기서 보여줄게요. 그냥 400짜리 요즘 가져가더라 아닙니까? 네네네. 400짜리는 이 스윙을 안 하고, 네. 그냥 묘목을 80에서 1m 그냥 심어버려요. 예. 올해 심으면 내년부터 수확이거든요. 오, 오래 심으면 내년부터 수확? 네, 수확 가능하거든요. 어. 그런 방법이 있고, 네. 요거 같은 경우는 3주간. 세 주간. 이제 550에 뭐 400 정도 해가지고, 3주간 뽑아가지고, 아. 간격은, 주당 간격은 1m. 1m 간격. 네. 그래가지고 들어가는 경우는 이제 이렇게 들어간 거고. 아. 화분 이제, 쉽게 하면 TRU. TR률. 그건 알아요. TR률. 지상부하고 지하부하고 뿌리 네. 양 맞게요. 400짜리는 작아지니까는 네. 그게 넣으면 50리터 정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 요거 같은 경우는 150리터 들어가 버려. 이빨이 차버리면. 네. 그 다음에 450에서 550에 400짜리는 우리가 원하는 높이로 해버리면 125리터 들어가. 550에 460도 있어요. 그것도 한 110리터 우리가 보긴 보는데. 110리터가 아니고 요게 550에 460이거든요. 네. 요게 150리터 들어가요. 그거는 이제 요 정도 안 채웠을 때 이야기일 거예요. 맞아요. 우리는 끝까지 안 치우니까. 채워야 됩니다. 가라앉으니까. 아. 우리는 이빨이 차놔야지 1년 차 해가지고 가라앉지 않습니까? 아. 꽉 채웠는데 이만큼 가라앉은 거예요? 이만큼 가라앉는 거고. 아. 나무 수세가 좋은 놈들은 뿌리가 그만큼 공간을 차지하기 때문에 덜 가놨는데, 네. 작년에 심은 식재해가지고 한 것들, 나무 덜 큰 것들은 많이 가놨지 않습니까? 이쪽으로 가면 덜 가놨습니다. 아마 TR률이라고 하면은 아시는 분은 아시고 모르시는 분은 모르실 거예요. 지상부하고 지하부 뿌리의 그냥 비율. 비율. 예. 근데 이제 그걸 맞추기가 어렵다고 하신 분들도 있어가지고. 요거는 맞추기가 쉬워요. 에어포트 같은 경우에는. 에어포트 같은 거 쉽다고. 오히려 더 쉬워요. 이런 거 사용하면. 아니, 지상부 양 재배해가지고 화분 크기를 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마사나, 뭐, 상토 같은 걸 마사나 이런 흙 같은 걸 안 쓰지 않습니까? 이거 다 상토예요? 아니요. 전부 우드치. 우드치. 100% 우드치. 오, 이게요? 네, 전부 우드치. 우드치 가른 거예요? 네. 오. 다른 게 아니고, 이게, 1년 되면 이렇게 부족해. 아, 부숙돼가지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넣기 전에 우드치 상태도 한번 보고 싶다. 와. 우드치, 완전 지금 보여드리고. 와, 신기하다. 이렇게 되면은, 요 나무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올해 이제 3년차가 되는 나무들이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연차 부위에서 한 병 정도의 꽃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있는 가지가, 네. 이제 올해는 꽃이 다 들어차요. 요까지. 지금은 이제 군데군데 들어왔지 않습니까? 연차 부위만 들어오잖아요.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이 끝에서부터 끝까지 들어오고, 올해 자란 것들은 이제 내년에 꽃이 들어오고. 사장님, 그거 아까 TR 말씀하신 김에 55cm였을 때 지상부하고 지하부 대비했을 때 네. 어떻게 계산하면 돼요? 부피에? 부피는 우리가 3m를 자랐을 때 예, 입장수 대비, 예. 가지나 이런 입장수 대비 뿌리 양만 계산하면 나오죠. 그래요? 그걸 어떻게 계산해야 되나? 그러니까 이게 뿌리가 꽉 찬다고 하면은 네. 일반적으로 계산하면은 한 150m 정도 되면은 네. 3주간을 키우는 데는 지장 없다는 거죠. 키워본 경험으로. 3주간. 네, 그러면 외주간 키울 때는 400도 충분하다는 거죠. 외주간은. 외주간 키우실 네. 분은 400에 400 쓰시고, 네. 3주간 키우실 분은 네, 550에 400을 550을 쓰. 보면은 가지 개수가 많으면은 네. 나무가 큰 게 덜 커요. 아, 이게 가지 개수면 요거는 지금 전쟁하기 전 둘레 5개지 않습니까? 오, 5개네요. 6개고 이런 것들도 하고 어. 요렇게 요거랑 같이 시치하는 나무가 요 나무거든요. 요 나무거든요.
또 많이 크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는 3개에서 4개, 그 다음 나중에 최종적으로 3개만 가는 게 딱 맞는 거예요. 아, 3개만 그리고 가고. 뭐, 꽃이 들어오니까는 크는 속도가 엄청나게 세지지 네. 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어, 저 꽃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생식성장으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나무 굵어지는 속도는 엄청나게 세지지. 수시는 요 정도 돼야만 정상 수시거든요. 여기서 더 떨어져 버리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어찌 보면 한 요 정도 자라다 만다는 거. 그런 것들은 꽃이 들어오고 최소 40 정도 이상은 자라줘야 되거든요. 그럼 이렇게 가지수가 많은 거는 나중에 정리해줘요? 이거는 뭐냐면은 꽃을 들이게 해서 꽃을 들이고 나면은 이렇게 전쟁을 해버리는 거예요. 3주간, 4주간만 놔두고 정리하고 수시가 이렇게 생것들은 오래 전쟁을 못 하는 거잖아요. 이것도 뭐냐면 수시 안정하게 해가지고 네. 자식이 많으면은 네. 수시가 안정되지 않습니까? 수시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요 가지들도 가지 개수가 많을 때는 수시가 떨어가지고 영양 성장보다는 생식 성장으로 전환된다고. 그리고 이제 화분이 이게 좋은 게 뭐냐면 물을 제한적으로 줄 수 있잖아요. 맞아요. 쉽게 말해가지고 이걸 못 살게 구는 거죠, 어찌 보면 나무는. 그치. 맞아요. 못 살게 구는 거 맞아요. 물을 확 줄이면은 이 종족 분식이에요. 꽃을 확 들이게 돼요. 그렇죠. 근데 그 시기가 중요한데 보통 이제 체리 같은 경우에는 5월 초부터 꽃집이 만들어져요. 이렇게 화속이 생기는 씨앗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꽃이 만들어지는 씨앗이. 집이 만들어지는 거죠. 5월 초부터 꽃이 만들어진다. 그때 물을 너무 많이 주지도 적게 주지도 않을 정도. 그 다음에 비료, 그게 맞는 비료를 주게 되면 이게 화합으로 생식성장 전환돼요. 생식성장으로 네. 전환된다. 전환시키고 난 뒤에 꽃 달고 나면은 이제 올해부터 꽃 달고 나면부터 세게 줘. 비료를. 양의 비료를 세게 주더라도 크게 문제가 없다는 거죠. 나무를 잘 괴롭혀야 열매도 맺고. 아니, 원래 모든 게 그래요. 모든 게 유인하고, 다가가면 주 달고 다 하는 게 빨리 꽃을 달기 위해서 하는 거지. 맞아요. 모든 수영이 그렇잖아요. 네네네. 우리가 수영 자체가 관리의 효율성도 따지지만은 나무를 쉽게 말해서 빨리 안정화시켜가지고 빨리 꽃을 달아가지고 조기 수확을 하기 목적으로 되는 거거든. 그리고 대목들도 마찬가지 그런 식으로 발달돼 있다 아닙니까? 조기 결실성이 있는 대목으로 하고 있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거든요. 그럼 이제 내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게 하우스가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한 50여 주만 네. 3년차, 올해 3년차가 되고 나머지들은 전부 다 작년에 식재한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럼 내년 정도 되면 한 나무당 주당 한 1, 2kg 이상 다 달리지 않습니까? 그러다 되면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한 2톤 정도 나오거든요. 2kg, 3kg 나오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여기는 총성 재배. 그래서 지금 라데다식으로 해가지고 네. 냉난방을 할 수 있게. 여기 추운 지방이라 가지고 네. 이중 커튼에다가 이중 커튼. 네, 차일막 여름에 열 차단시켜 줄 수 있는 것까지 그런 게 냉난방이 들어와 버린 거죠. 3년 차부터 열매를 주로 따시나 봐요? 3년 차면은 한 2kg 가까이 땁니다. 이거는 최소 2kg. 나무 한 주당? 네. 이 정도면 2kg가 되거든요. 이 정도. 쉽게 말해 한 뼘이 우리 4뼘은 한 2뼘 되면 1kg가 나와요. 그럼 요거 같은 경우에는 1kg, 2kg, 3kg, 4kg가 나오지만 그냥 평균 잡아가지고 그냥. 평균 잡아서 사실은 4kg 나오지만 2kg 계산하시는구나. 네, 적게 나오는 나무도 있기 때문에. 요게 커가지고. 네. 요 3.5m까지 올라갔을 때, 여기 50cm 빼고. 네. 3.5m 올라갔을 때, 그러면 3m가 되지 않습니까? 예. 3m면은 우리가 요래가지고 50cm에서 1kg씩 보더라도 기본적으로 나오거든요. 이건 이제 데이터적으로 나온 게. 네. 꽃눈 자체가 잎눈이지 않습니까? 네. 잎눈 자체에 여기 화석이 생기는데 거의 5cm에 3개가 달려요. 그런 데이터 계속 내면은 평균적인 게 나와요. 그럼 수확량도 나오게 되고. 오늘은 작업하시는 분들은 뭐 하시는 날이에요? 오늘은 지금 일불포, 달걀 커튼, 달걀 커튼하고 찰먹 치고 있어요. 체리 20년 차? 하우스 시설에서 이 정도 규모로 하시는 분은 아직 별로 없는 것 같던데? 이게 지금 많이 있죠.
우리 멤버들 중에서 고창에 네. 이지연 씨, 네네네네. 가 제일 많고, 그 다음에 단양의 음보가 지금 거기도 한 3,000평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진도. 젠더, 명량. 네, 진도도 우리 멤버거든요. 아, 예. 그리고 지난해, 네. 지난 체리원. 여기도 지난 한 1,000몇 평쯤 되고. 어. 멤버들은 애초부터 이제 하우스로 가려고 네. 준비를 했고, 제가 이제 노지획도 다 정리했거든요. 한 350조를 정리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제 같은 경우 이런 동이 지금 체리는 제일 일기 작고, 나머지 이제 2동이 더 있고, 토경에 지금 덕화도 올해 토경에 있는 거 정리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전체적으로 토경. 외목 대형은 400 사이즈도 괜찮구나. 이게 이제 작년에 요것들은 접목한 거. 요게 이제 이런 거 식당이에요. 진짜 우드칩이네? 네. 여기 이제 2년생이에요, 2년생. 2년생. 그럼 내년에 이게. 올해 수확하잖아요. 2년생인데 수확해요? 이 꽃이 다 들어오고, 이 꽃이잖아요. 무리는 없고요, 2년생에 수확해도? 수확해도 여기 그때부터 이제 양액으로 들어가 버리니까. 양액으로 들어가니까. 꽃이 들어오고 나면 이제 지금부터 캐버린 거예요. 잘 커요. 그러면. 양이 줘버립니다. 여기 있는 것도 나중에 하우스로 들어가요? 여기 지금 다 들어갈 거예요. 다 들어갈 하우스가 거예요? 지금 수확을 하고 있으니까는 돈을 하니까 요거 키울 동안에는 지금 돈을 하는 거예요. 요것들이 지금 요것들이 좀 아무도 있지 않습니까? 이것들이 여기는 꽃이 이렇게 들어올 거예요, 다. 나도 국산 체리 한번 사 먹어봐야겠다. 국산 체리는 안 먹어봤는데. 비슷하죠. 비싸요? 비슷하다고. 비슷해요? 네. 남미 쪽에서 들어오거나 그런 것 같아. 남미 쪽에가 보더라도 워싱턴, 캘리포니아 이쪽으로 많이 들어요. 미국 캘리포니아 뭐 그쪽에서? 네. 워싱턴하고. 워싱턴. 네. 근데 외국 체리 복불 복이던데 맛있는 건 맛있는데 맛없는 건 진짜 아무 맛이 안 나요. 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저희들은 그 사람들은 유통기간을 길게 해가지고 덜 익었었다는 거예요. 한 70% 이건 따버리는 거예요. 후숙하는구나. 후숙 과일은 아니에요. 햇과일은. 햇과일은 후숙 과일이 없어요. 자두는 약간 후숙되면은 된작한데 원래 체리 같은 건 후숙이 안 돼요. 후숙이 안 돼. 따자말자부터 신선도가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완전히 익은 걸 국내산으로 보내게 되면 광이 빨리 죽고 상품성이 떨어지니까는 한 색깔만 착색만 살짝 들면은 따가지고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사 먹을 때 수입산을 사 먹을 때 선홍빛을 붉은색을 띠는 것보다는 흑자색을 띠는 쪽으로 사 먹으면 조금 맛이 나요. 좀 더 진한 거. 네. 근데 저 9,900원짜리 막 12,900원짜리 체리 잘 안 사 먹어요. 맛이 없더라고. 그렇죠. 근데 이제 복불복 잘 걸리면서 사는데 그게 이제 덜 익었을 때, 그 다음에 만약에 그쪽에서도 비가 오지 않습니까? 비가 오면 바로 떨어지거든요. 그게 미국이나 캘리포니아, 미국 쪽, 워싱턴이나 캘리포니아 쪽에서 비가 와는 해는 안 사먹는 게 좋죠. 우리도 이제 지금 시들로 가는데. 내가 과일을 따먹으면서 캘리포니아 비가 왔는지 안 왔는지 내가 알 수가 없으니. 근데 지금도 국내에서 지금, 우리가 공판장이 내포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노지강과 하우스강을 좀 따져요. 우리는 보통 6월 중순까지는 3만원대를 경매 가격이 1kg에 3만원대 유지가 되거든요. 네. 근데 노지강은 그 정도 유지가 되지 않습니까? 저기 있는 나무가 이제 11년 되지 않습니까? 11년 된 체리나무? 이게 1년 발효시킨 우드칩이에요? 흙 같은. 발효시킨 이유가 사장님 가스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면은? 가스도 그렇고, 발효될 때 유해균이 나와요. 유해균. 네, 유해균은 우리가 없애려고? 연구소에다 했더만은 발효될 때 나는 유해균이 한 6가지가 나오더라고요. 7가지가? 6가지. 6가지가? 네.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기저현상도 생기고 가스도 발생시키고 나무에 크는데 지장을 주는데 1년 정도 발효시키면은 그게 없어지는 거니까. 그냥 비 맞으면서 그냥 노지에서 발효시키는 거네요? 네, 노지에서 그냥 뭐 미생물 있으면 미생물 주고 엿도 주고 엿도 뿌리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바닥을 산 밑에다 두는 이유가 여기 뭐냐면 토착 미생물이 들어와 버려요. 토착 미생물? 자연적으로? 네. 이 공구리 바닥에는 토착 미생물이 못 들어오는데 요리하면 토착 미생물이 빨리 들어와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거의 여기서 들어오면은 거의 다
저 토착 미세먼지 사종 중에서 거의 다 들어와요. 짠디밭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다 들어와요. 나도 집에서 음식물 쓰레기 같은 거 부속시킬 때 좋은 미생물을 뿌려봤더니 진짜 그렇죠. 냄새 안 나고 벌레 안 네. 생기고 빠르더라고요. 아 그래서 그런구나. 이게 유박을 뿌리보면 뭐 유박을 우리 토착 미생물 사종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걸 뿌려버리면은 하루 만에 싹 보내돼 버려요. 유박이 막 덩어리 지고 있고 그냥 알갱이가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그 토착 미생물 뿌려버리면 싹 녹아버려요. 싹 바로 근데 돼버려요. 유박 뿌리면 저 강아지는 풀어놓으면 안 돼. 유박은 아 유박은 저거는 안 먹어요. 저건 입이 호고 이래가지고 안 먹어요. 다행이다. 유박이 개한테는 좀 안 좋아가지고. 와, 우두칩으로. 사장님, 궁금한 게 우두칩으로 체리만 키울 수 있어요? 아니면 딴 것도 키울 수 있어요? 아무거나 다 심어봐도 문제 없어요. 조경수도 상관없던데요. 주경수도? 네. 상토가 싸요? 우두칩이 싸요? 아까 얘기 드렸는데, 우드칩은 50m 기준으로 한 1000원에서 1200원 안 되고. 아따 싸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상토가 6,000원 하지 않습니까? 6,000원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도, 빨리 들어서 하게 되면은, 그렇죠. 5톤처럼 사니까. 문제 가서, 뭐, 운송비? 비티버스도 이리저리 하면은, 예, 한 5,000원 정도 치거든요. 비싸죠? 예. 그게는, 내가 이야기한 대로, 농민성 개수가 많으니까는, 단가를 낮춰야 되는 거예요. 큰 문제 없는 것이면. 아까 저거는 이제, 아이고, 힘들어. 0.2mm짜리죠. 0.2mm 우두? 예, 요거는 0.5mm. 0.5, 더 거치네요? 예. 아, 부수시키고 있구나. 아이고, 숨차. 여기 설경도 여기 이제, 여기도 한참 소화하려는 물인데, 네. 영광만도 이제, 부분으로 다 풀려고 지금, 정리를 하고 있는 사장님, 한참 딸 때, 인부 한 명이 하루에 몇 킬로 따요? 우리는 한 80kg 정도 따요. 한 사람이 80kg? 그러면 인건비 계산을 금방 하시더라고. 우와. 아, 이거는 하우스 아니지만 땅에 박혀 있구나. 우리가, 한 12, 3일을 따거든요. 12, 3일, 15일 잡고 15일을, 여자 4명, 남자 1명, 5명이서 풀로 따요. 우리는 못 따고, 우리는 저 안에서 선별하는 사람이 여자 3명 정도에다 나는 이제, 중간에 그냥, 택배고를 그런 것만 준비하고. 우와. 이렇게 나무 돼 있는 걸 오. 화분으로 바꾸려고 좀. 아, 이렇게 나무 돼 있는 거를 다 화분으로. 요 한 동에 1톤 정도 나오거든요. 포경에서. 한 동에 1톤. 네, 3톤은 나오는데, 화분에서 하게 되면 여기서는 차라리, 3kg, 외중원을 해서 3kg 잡으면 6톤 나오거든요. 화분에서 3배 더 나오니까. 그쵸. 3배가 아니고, 여기서는, 일반 수용을 했을 때는 3배고, 이런 식으로, 평명식이지 않습니까? 네. 평명식. 벽체처럼, 네. 상이 높거든요. 네. 이럴 때는 거의 0.5배 한 배 정도 차이나요. 사과 농장에서 네. 그 실험을 하실 때 현재 상황에서는 물선 만든 거, 물이 좀 많이 있고 토경에 문제가 있어서 그죠? 근데 그냥 최고죠? 에어포트 롤 같은 걸로 중심 뿌리만 박아놓고 옆에를 띄우시더라고요. 근데 질문을 하시는 게 처음부터 쭉 열매 딸 때까지 화분에 키울 수 있냐 이걸 가능하죠. 물어보시더라고요. 가능하죠. 가능해요? 사과 같은 경우에는 입장수 계산해가지고 550에 400 정도나 아니면 400에 400 정도 외주간으로 키우면 될 거예요. 외주간으로 외목대로. 네, 사과는 SSA 수용이라 하면 쉽게 이해를 해요. 그분들은 알기 때문에. SSA요. 그냥 외주간으로 딱 키우는 거예요. 그게 품종이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뭐. 근데 이제 장과지 관리해야 되는 품종들은 조금 단점이 많은데, 장과지 관리가 되는 품종들은 아주 유용하고, 뭐 장과지 가는 것도 크게 문제 없어요, SSA에서는. 양액으로 가야 되겠네요. 무조건 양액, 자기가 비료에 대한 양의 조성표를 못 만들면은 쉽지 않죠. 체리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제 이렇게. 뭐 핵심 비밀 나오는 거 아니야? 아니, 찍지도 않은데. 네, 찍지만 않을게요. 양액 어떤 그 비율 같은 거 다 저장해 두셨구나.
이거 보내주고 있으니까 사진 어디 찍는 거. 이게 11년 전에 외국에서 갖고 온 건데 만지면 깨진대. 조심해. 바삭바삭해요, 뭔가. 우리 거 발로 차도 안 깨져. 그건 바삭바삭해. 아이고 깨진다. 근데 우리 건 발로 차도 이게 휘기만 하지 안 깨져. 내가 후진하다가 뒤로 받아봤거든. 잘못해가지고. 그때 내구성은 내가 알겠더라고. 아, 이게 11년 된 체리나무예요? 2012년도에 심었으니까 아, 이제 12년 차네요. 12년 차. 이렇게 결과지를 이렇게 관리하는 거예요. 이거 열매 열려요? 그게 요거 그냥 이 조각으로 거의 매년 6kg씩 따요. 6kg씩 따요? 이거는 그냥 사람들 체험용이에요, 이 나무는? 아니죠. 내가 연습할 때 연습할 때 쓰는 거. 연습할 때 쓰시는 거. 쉽게 말하면 연습할 때 뭐냐면은 화분에 네. 테스트를 했었어요. 그 당시에. 화분 재배 한번 해보고 싶어가지고 하다가. 지금 보면 국내에 명칭이 들어올 때 파프리카나 딸기도 토경이거든요. 네. 토경에서 고술로 계속 양액으로 바뀌면서 배도 작아지고 모두게 작아졌지 않습니까? 네네네네. 가수도 가능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것 때 착안해가지고 간 거고. 그때 우리 지인이 이제 파프리카를 하는데 파프리카가 막 6m씩 되지 않습니까? 저 파프리카 나무 못 봤어요, 아직. 아무도 못 봤어. 이 이제 파프리카를 줄을 땡겨가지고 오는데 하우스가 6m씩 올라가거든요. 나 파프리카 땅에서 호박처럼 농구처럼 되는데 그걸 일자로 매달아버리나 봐. 매달아버려요. 주방에다가. 나무처럼 이렇게 쭉 올라가게 만들어가지고 했는데 거기는 막 폭은 어깨가 데킬 정도 1m도 채 안 두고 하거든요. 쉽게 말하면 그 파프리카나 고추는 나무예요, 원래. 나무인데 1년만 우리나라 어쩔 수 없이 기후가 이기 때문에. 근데 그것도 착식도 다 시키고 파프리카는 착식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착식을 다 시키거든요. 착식도 시키고 양액으로 되니까는. 그러면 이제 교목이지만 안 되겠나 싶어가지고 시작한 거지. 요새 고추도 에어포트에서 키우시는 분들이 좀 생겼어요. 예, 고추도 토경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 예, 고추도 에어포트에서 양액 만 주면은 문제되지 않을 거라고 봐요. 그렇죠. 그렇죠. 뭐 5월 20일경. 5월 20일경이면은 국산 체리를 사 먹을 수 있다는 거죠. 네, 덕화농원에서. 아니, 가까운 데서 내 덕화농원. 네, 가까운 데 가면은 뭐 종류별로 있는데 다 먹으면 되죠. 하우스에 좋은 거 다 있는데. 5월 말 6월 초면 또 산딸기가 나오는데 산딸기도 농가에 직거래를 해야 신선하고 좋은 걸 먹는다 하더라고. 그리고 마트에서 구할 수는 없어. 5월 말부터 시해가지고 6월 중순까지는 수확할 거예요. 덕화농원도 6월 중순까지도 팔지 안 팔지 모르겠는데. 올해는 5월 초에 가도 있을 거예요. 한번 가서 사서 먹어봐야겠다. 그때 5월 초에 이제 브룩스 아마 무한 촉성을 해가지고 브룩스가 나올 거예요. 한번 드셔보세요. 뭐 맛은 수입산한테 뒤지잖아요. 뭐 가격 경매 가격도 한 45,000원대 받거든요. 5월 초에 나가면. 난 체리 수입산 10번 먹어서 한 번 성공한 것 같아. 9번은 거의 다 꽝이었던 것 같아요. 그냥 맛만. 국산 체리는 그냥 믿고 먹을 수 있어요. 믿고 먹을 수 있어요. 특히나 이제 나 꼭 먹어볼 거야 올해. 덕화농원 같은 경우는 믿고 드셔야 돼요.